어, 자,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2로 또 나눠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산업자본주의까지 했어요. 이제 남은 두 개를 이제 지금 할게요. 자,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수정자본주의 앞에 수정이란 말은 이제 좀 뭔가 바뀌었다라는 내용인데 앞에 하던 게 실패했기 때문에 뭔가 바뀌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 했던 산업자본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국가는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게 자유롭게 맡겨라라는 자유방임주의가 핵심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걸 너무 자유에 맡겼더니 맛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유에 맡겨서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돈 많고 뭐 자본 많은 이런 이제 대기업이나 뭐 이런 엄청난 부자들이 이제 모든 거를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또 마인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는 의미를 보면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장 실패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장 실패는 앞에 얘기했듯이 시장에게 뭐를 줬을 때 시장의 자유화가 이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뭐 빈부격차라든지 뭐 독과점이라든지 뭐 몇몇 부자들의 독점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대표적인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이 시장 실패 때문에 발생한 엄청나게 큰 사건이 바로 대공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얘네들이 등장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바로 이 대공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대공황에 대해서는 역사 시간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좀 자세하게 다루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따로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이제 문제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소수의 대자본에 의한 독과점. 쉽게 말해서 뭐 앞에 얘기했던 그 자원의 효율적 배분, 가진 놈만 가지는 쉽게 말해서 뭐 빈부격차 같은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1929년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기업이 도산하면서 실업자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이 뭐 제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2차 세계 대전까지 미국은 아주 호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 물자를 생산해서 팔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때 은행에서는 엄청난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을 받아서 기업들은 전쟁 물자를 만들었어요. 또 그럼 또 잘 됐어요. 왜? 전쟁 중이니까.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장과 물건은 대출 이빨 땡겨가지고 만들어져 있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소비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이제 은행 대출을 못 갚고 망하죠. 그럼 기업이 망하면 은행은 또 그 대출 빚을 또 어디서 뭐 받을 수가 없죠. 은행도 망하고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넘쳐나고 실업자가 많으면 실업자는 돈 없죠. 그럼 또 소비가 위축되면 또 기업이 또 도산하죠. 이런 무한 굴레에 빠져들게 되면서 아마 전 국민의 30% 40%가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대공황이라 그러는데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미국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요. 하지만 미국이 이 대공황으로 아주 큰 이제 전환점이게 됩니다. 봐라. 이 시장에게 마음대로 놔뒀더니 저 마음대로 생산하고 저 마음대로 막 공장 대출 땡기고 하다가 망했다. 안 되겠다. 시장에게 자유를 너무 주지 말자. 국가가 좀 조절해줘라라는 이런 마인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수정 자, 대공황인데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면 제가 그냥 괜히 가져온 게 아니라 한번 지문이나 이런 자료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진 건데요. 간판을 보게 되면은 프리수프, 프리커피, 프리도너츠 쉽게 말해서 무료 급식소입니다. 무료 급식소 앞에 벌건 대낮에 사지 멀쩡한 아저씨들이 줄을 왕창 서 있죠. 다 실업자들입니다. 그만큼 전 국민의 대부분이 한창 일해야 될 젊은 사람들이 다 실업자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자, 미국이 1929년 미국에 발생한 대공황으로 미국의 수많은 은행과 기업이 문문을 닫죠. 실업률이 폭증하자 자,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수정 자본주의 정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대공황 때문에 수정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크게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라고 되겠는데요. 특징, 자, 정부가 나서서 실업자들을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자 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자, 첫 번째 각종 공공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뭐 댐을 만든다든지 뭐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엄청나게 대규모의 공사판, 공사판을 만들었어요. 시장 그러니까 세금으로. 그러니까 전국에 놀고 있는 저기 실업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어, 몇 년짜리 거대한 뭐 댐 건설,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을 해버렸어요. 자,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얘네들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쓸 수는 있는 나라를 위해 써야 되는 것들이고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실업자들이 노가다라도 해가지고 월급을 받으면 이걸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경제생활 할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은 경기는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뭐 각 두 번째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뭐 대표적으로 뭐 연금이라든지 뭐 실업수당이라든지 뭐 등등등 쉽게 말해서 뭐를 좀 챙겨줬다. 복지를 좀 챙겨줬다는 것을. 그러니까 전부 다 세금판이죠. 자,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무슨 정부를 추구했다. 큰 정부를 추구했습니다. 우리 앞에 산업자본주의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방임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라 그랬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좀 나와서 케어를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큰 정부가 추구되게 됩니다. 자, 뭐 때문에 대공황 이후로 생겼다라는 내용 꼭 기억하십시오. 자, 뉴딜 정책 우리가 산업 자본주의에 그게 자유방임주의가 있다면은 이 수정 자본주의는 뉴딜 정책이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했는데요. 뉴딜 정책은 대공황 극복을 이용한 국가 정책입니다. 자, 소비가 일단 살아나야 된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은 기업, 뭐, 고용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케인즈라는 사람이 그 경제의 그 특보였는데 밀어줍니다. 자,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증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 나와 있죠. 자, 테네시 계곡의 댐과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요게 뉴딜 정책이에요. 지금도 국가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이 뉴딜 정책을 따라하는 나라들이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는 다 망했는데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처음 대공황 시작하고 지가 혼자 극복했어요. 무슨 정책? 이 뉴딜 정책으로. 그러니까 그 대공황을 극복한 즉 경기 불황을 극복하는 가장 유명한 사례로서 대뉴딜 정책이 자주 나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해서 실업자들에게 국가가 일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공을 해줬습니다. 자, 밑에 문제를 보면은 불황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십니까? 자, 불경기. 자, 불경기가 발생했어요. 자, 불경기는 자, 소비가 안 됩니다. 즉 사람들이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뭔가를 소비를 물건을 잘 안 사요. 자, 물건을 잘 안 사니까 기업이 망하죠. 잠깐 이게 뭐 글자가 좀 잘 안 써지는데 도산 좀 망했다. 자, 여러분 물건이 장사가 안 되면은 기업이나 회사가 망합니다. 근데 기업 회사가 망하면은 또 뭐가 발생합니까? 자, 실업자 발생하죠. 근데 실업자는 돈이 있어요? 없죠. 또 소비 위축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들은 이제 무한 반복이죠. 자, 불경기가 됐다. 소비가 위축되었다. 자, 기업이 망한다. 실업자가 발생한다. 실업자가 발생하니까 소비가 더 위축된다. 그럼 또 기업이 또 망한다. 그러면 또 발생한다. 끝입니다. 끝. 나라가 많이 멸망해요. 이대로 가면은. 자, 이거를 중간에 끊어주기 위해서 국가가 사업을 벌려가지고 실업자 발생을 끊어버리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유딜 정책 시험이 잘 나오니까 기억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자, 아까 뉴딜 정책에 알겠지만은 수정 자본주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죠. 자, 우리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맨 처음에 생겼던 상업 자본주의, 중상주의 정책으로 국가가 적극 개입했죠. 그 다음에 산업 자본주의,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자유방임주의로 내버려뒀죠. 자, 그런데 거기 수정 자본주의는 또 뉴딜 정책 같은 걸로 국가가 적극 개입했죠. 자, 국가 주도로 또 바뀝니다. 자, 신자유주의는 다시 또 국가가 좀 나오지 마라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옹호하는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 개입,
국가 개입 안 함, 국가 개입, 국가 개입 안 함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얘기겠습니다. 등장 배경은 정부 실패인데 이건 앞에 얘기했던 그 시장 실패를 약간 비슷하게 바꾸는 정부의 간섭으로 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요거죠. 비효율성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적재적소에 이제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뭐 적절한 값에 팔리고 해야 되는데 이 하나하나 다 정부가 생산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개입을 하니까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뭐 뭔지는 대충만 알려드리도 알겠대요. 자, 경기가 침체합니다. 장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경기가 침체해서 물건이 안 팔리면은 그 물건 값은 즉 물가는 올라야 될까요? 내려야 될까요?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가 침체하면은 물가는 좀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경기가 침체하면서 동시에 물가도 상승합니다. 이 두 개의 안 좋은 게 전부 동시에 발생하는 거. 이 펜이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 자,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게 왜 발생했냐인지 알아줘야 됩니다. 바로 요 사건 때문입니다. 아마 들어본 사람이 있겠지만은 오일 쇼크라는 그 석유 파동이라고 한국말로 하는데 자, 1970년대 미국이랑 중동 국가들 즉 기름 산유국들이랑 거기 사실 좀 전쟁 비슷한 거 했습니다. 중동 전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산유국들이 이제 열받은 거죠. 빡쳐서 미국한테는 기름 팔지 않겠다. 미국 친구들, 미국이랑 친한 나라들한테도 기름 팔지 않겠다. 우리나라도 이때 시급잔치했습니다. 이때 오일 쇼크인데요. 자, 여러분, 기름, 즉 석유는 모든 산업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 물건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물건 생산이 안 되니까 물가가 뭐 되는 겁니까? 경기가 침체했더라도 물건이 생산 자체가 안 되니까 물가가 상승. 왜 재료값이 너무 비싸지는 거죠? 자, 이런 오일 쇼크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또 시급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정부는 뭐 했냐? 이런 일이 발생할 때까지 정부는 뭐 했냐? 정부한테 맡겨놨대 안 되겠구만. 이래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게 해도 정부 꺼지라. 자,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거는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자, 오일 쇼크 이 주유소 아저씨가 간판이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Sorry, no gas. 아유, 주유소인데 기름이 없습니다. 왜? 안 들어온다는 거죠. 자, 석유 파동으로 발생한 경기 침대를 정부가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정부의 시장계에 비판한 신자유주의가 지지받게 되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앞에 수정자본주의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 대공황이면 신자유주의가 발생하는 배경은 이 오일 쇼크다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자, 이 오일 쇼크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기름이 없으니 사업 공장 안 들어가죠. 경기 침체. 그런데 물건도 못 만드니까 물가 상승이 발생합니다. 자,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자유주의의 특징은요. 좀 중요한데요. 좀 알아두십시오. 자, 세금 좀 깎아달라. 세금 좀 걷지 말아줘. 공기업 민영화해라. 아니 쓸데없이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들을 민영화해서 효율성을 좀 추구하자.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유연화. 아니 좀 이상한 거나 일 못하는 놈 좀 자르고 좀 빠릿빠릿한 놈 좀 채용하고 즉 쉽게 말해서 좀 해고와 채용을 좀 자유롭게 해달라. 뭐 정규직 한 번 되면은 못 자르게 하니까 얘가 월급 도둑질을 해도 맨날 뭐 사장한테 뻗팅겨도 일 안 해도 못 자르니까 좀 답답하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복지 축소. 복지 축소는 세금 좀 그만 걷어라 이거죠. 왜냐면 세금도 결국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에 또 나옵니다. 또 무슨 정부를 추구한다. 작은 정부 즉 국가 개입을 좀 줄이고 시장의 자유도를 좀 높여달라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모든 게 다 이제 시장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가 너무 간섭하니까 비효율적이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효율성 추구하고 국가 간섭 안 하면은 문제는 또 똑같이 발생합니다. 수정자본주의 죄송합니다. 산업자본주의 시절처럼 또 문제는 똑같이 발생해요. 또 독과점하고 돈 가진 놈이 또 대장이 되겠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단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또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가 이런 세금이나 복지나 민영, 공기업 민영 이런 거 아직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는 뭐 정확한 신자유주의로 이제 아직 돌아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의 실패 해결해야 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뉴딜 정책 같은 걸로 예를 들 수 있죠. 자, 그럼 정답은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자,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배경을 서술하시오. 아까 얘기했죠.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너무 개입해서 문제가 발생했고요. 또 오일 쇼크 같은 큰 사건이 있었죠.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이 비효율성을 초래한 정부 실패. 그 다음에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이게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해가지고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할 건데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로 오니까 실제 얼굴 보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